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형집행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형집행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고 그 다음에 교정학 시험에서 중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조문마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령이랄지 법률이랄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가 소장이 주체가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집행법이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는 물품 지급이랄지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독고 수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수용 시설에 들어갈 때는 독고 수용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죄를 지은 사람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혼자 있고 혼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혼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장 53페이지입니다. 제3장 금품관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25조를 보면 휴대금품의 영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치라는 것은 뭡니까? 보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1번 보세요. 1항을 보세요. 25조 1항입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폰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소장은 영치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닙니다. 한다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치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 판다든지 없앤다든지 뭡니까 소각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 5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 5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원래는 영치한다가 원칙입니다만 영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우리 교정학 시험이 복잡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시험으로 또 파악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25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문을 볼 때는 항상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쓰지는 못해도 크게 읽어볼 필요는 있다. 읽음으로써 자기한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영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죠. 1번 보세요.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가령 말이죠. 이 음식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영치하게 되면은 썩겠죠. 이런 경우는 영치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해야겠죠. 가령 어떤 뭐 케이크 같은 게 있었다. 뭐 과자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뭐 부식으로 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파티를 열어서 이것을 소모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때 이번에는 말이죠. 이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가 말이죠. 수용자가 어떤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아주 커다란 어떤 가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 가구가 있다. 오동나무 가구인데 크기가 엄청 커요. 이렇게 큽니다. 가구가 엄청 커가지고 이것을 영치하기는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보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생명이나 신체입니다. 뭐 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칼.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랄까요? 검도 실제로 이제 칼이 있죠. 이 칼을 사용해서 자기 심신을 달려라던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 수용됐는데 칼 같은 거를 뭡니까 영치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죠.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마약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산삼주 같은 거 있죠. 산삼주.
산삼주 같은 경우는 또는 포도주 이런 거 있죠. 수용자가 그동안 몇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산삼주, 앞으로 몇 수십 년 흘러가도 큰 문제가 없겠죠. 포도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만약에 교정시설에 있으면 어때요? 이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겠죠. 그걸 마시고 사고를 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역시 영치하지 말고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처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그 밖에 영치할 값어치가 없는 거 있죠. 가치조차도 없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용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입었던 속옷 같은 거 있죠. 값어치도 없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양말이랄지 이런 거. 자기는 부모님한테 받은 양말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객관적 값어치가 안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소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자기가 본인이 정말 원하면은 그것도 보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 26조입니다. 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별표 5개입니다. 수용자는 서신, 도서,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이죠. 교도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얘기인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법무부령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도서랄지, 도서니까 뭐예요? 책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도서 서신 같은 게 있죠. 서신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법무부령이 더 중요할까요? 법무부령이 더 중요하죠. 그죠? 법무부령이 중요하고 법무부령보다는 법률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면은요, 형사 정책적인 파트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 법률 파트는 바로 이런 식밖에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영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정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집행법 정말 세밀하게 지금 이 법률 조문 강의도 아닌데 세밀하게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죠? 그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 27조입니다. 54페이지. 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용자한테 돈을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한테 돈을 과연 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좀 곤란하겠죠. 판단하기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일까요? 돈을 주지 못하는 게 원칙일까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겠죠. 금전을 어때요? 금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주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즉, 금전을 급부하는데 교부하는데 불허가 원칙이 아니라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허가가 어때요? 예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험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교정학 시험은 법률이 중요하다. 제가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27조입니다. 수용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에 우려가 있을 때, 자, 돈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교정시설에서 나태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저녁 때 사식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어떤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기서 귀족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시가랄지 담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구입해서 몰래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소장을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 본인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금품이 왔는데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절했을 때 뭡니까?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품을 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겠죠. 근데 돌려주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냐면 3항을 보세요.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돌려줄 때입니다. 금품을 보낼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자, 중요합니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이 왔는데 누구 거냐 하고 주인을 일단 찾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을 찾고 나서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국고에 귀속시키면 되겠습니다. 6개월 알아두세요. 6월. 만약에 6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깜깜하다 그러면 어때요? 국고 귀속이다 이런 얘기죠. 국고에 귀속시켜서 아무래도 이 국가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령 뭐 교도소에서 있는데 금덩어리죠. 예를 들어서 뭐 금으로 만든 뭐 황소를 보냈다. 근데 수용자가 그거를 거절해 가지고 국고로 보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27조 내용이 매우 중요했고, 그 다음에 사항도 중요할 수가 있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용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조는 유류금품입니다. 유류금품이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유류금품은 남겨놓은 금품이다. 이것은 남기는 방법이 많죠. 수용자가 일단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남기는 거죠. 유산으로 남긴 거죠. 사망. 또는 뭡니까? 수용자가 도망을 간다든지 도주했을 때는 물건이 남아 있겠죠. 수용자가 쓰던 예를 들어서 뭐 아끼던 어떤 물건이랄지 무슨 귀중품이 있을 거예요. 도망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도주자라고 그러죠. 도주자. 수용자 도주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럴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시면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둔 물건을 사망자에게는 상속인한테 준다는 겁니다.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한테 갖다 주면 돼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도주자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자, 애석하게도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가족. 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도 못 참아서 다시 도망갔다. 근데 유류품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 유류품을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슬픈 일이 반복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절차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모든 절차를 밟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럴 땐 역시 이것도 국고에 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럴 때는 역시 국고에 귀속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말이죠, 이 금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품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품과 유류품이 다른 겁니다. 금품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었습니까? 몇 개월이 지나면은 국고 귀속이었죠? 금품은 6개월이었죠. 그러나 유류품은 어떻습니까? 1년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수용자의 금품 교부와 그 다음에 유류품 교부를 살펴봤습니다. 꼭 비교를 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영치금품의 반환은 반드시 돌려줘야겠어요. 석방될 때 말이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 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자, 석방됐을 때, 갑자기 내가 사회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못 가져갈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1개월 단위로 소장이 말이죠, 보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석방되는데,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오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있으니까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봤죠. 언제 고려 청자 가져갈 거냐 했더니,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 그죠? 한 달 이내의 범위로 한정해서 일정 기간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범위로 산정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제4장부터는 조금 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30조 위생과 의료 조치 의무. 아무래도 교도소 생활해도 건강에 관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청결 의무죠. 이것도 소장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입니다. 33조 운동 및 목욕이 있는데, 소장은 말이죠,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욕을 정하냐면 시간 같은 거요. 이때는, 자, 소장입니다. 소장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자, 법무부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 시간과 목욕 횟수는 대통령령입니다. 자, 운동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목욕 횟수입니다. 목욕 횟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목욕을 왜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것은 바로 다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4조에 건강검진 횟수라는 게 나오죠.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자, 같이 묶어요. 운동이라든가 시간, 목욕 횟수는 역시 대통령령. 그 다음에 건강검진 횟수도 역시 대통령령이죠. 아무래도 법률로 정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횟수를 법률로 정하는 거 어렵고 법령으로 정해야 된다. 그것도 가장 최상의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해서 노력할 그런 공무원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 등 치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치료할 것 같죠.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나서서 치료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36조 별표 5개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점점점 나와 있고, 2항 보세요. 36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자 보세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말이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의료행위가 아니라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야간이라든가 또는 공휴일입니다. 자, 이것은 100%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의사가 치료하는 경우가 아니라 간호사가 치료한다. 자,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어떤 치료 행위는 못하게 돼 있고 가벼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피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 높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장 마비가 왔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자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 55페이지에 2항입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줄 보세요.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정신질환은 위생보다는 조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위생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건강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치료 감호시설로 이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항 별표 5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소장은 수용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전부 일부를 그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수용자가 말이죠. 자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다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수용자한테 부담을 전부라든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즉 과실 또는 경과실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특히 이제 제2조가 되겠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39조 뭐 진로 환경이 있는데 소장이 뭡니까? 정신건강학과 의사한테 진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의사한테 어떤 의술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외부에서 또 의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외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수용자를 진료한 경우는 누가 정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번에 바깥에서 의사가 와서 진료를 올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 여러분들 56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에 갖춰야 할 의료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의료시설 기준은 법무부령입니다. 그리고 목욕이라든가 이런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욕 같은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법무부령이냐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리한 내용보다는 직접 법률 조항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자꾸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죠. 그런 식입니다. 자주 외우게 되면 읽어보면 어때요? 스스로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6페이지에 사항 같은 경우 교정시설에 갖춰야 할 의료시설 기준은 법무부 뭡니까? 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한 10번만 읽어도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40조는 뭐냐면 수용자 의사에 관한 의료 조치인데 이것도 말이죠. 어떤 조언이랄지 소장이 조언과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경로를 터줘야겠다. 이런 의미로 규정한 겁니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뭡니까? 물품, 금품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한 치료, 이걸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느덧 지금 형집행법도 40조까지 나왔죠. 형집행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학 시험을 잘 보려면 형집행법을 마스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세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정학 파이널에 강의 파이널에 조문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더 배움에서는 이 조문 강의와 더불어 핵심 요약 정리, 기본 내용, 그 다음에 핵심 문제 모두를 토탈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쫓기는 분이 많고 전국적으로 특히 말이죠 어떤 학원이랄지 이런 데 와서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교정학 공부는요 조문이 중요하니까 오늘 공부한 조문 내용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